연프 같은 거 보면 자루 써주는 여자가 나 그 얘기 방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나는 리액션 솔로 좋은 사람. 애청자로서 밝고. 진짜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이런 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냥 본인이 일단은 좀 지금 초조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밝은 리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만나셔서 좀 밝고 좀 이렇게 상큼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걱정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근데 여성분이 이미 걱정 근심이 많아. 그러면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자꾸 계속 밝으려고 노력해야 돼. 입에 없는 밝음도 그러니까. 끌어내.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 등산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 등산은 진짜 싫어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맞아. 등산 극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 등산 별로 갈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좀 그런 긍정의 언어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더메이의 영선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25년간 결혼정보 업계에서 인연을 맺어주는 일을 맡고 있는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 더메이 대표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일단 올해가 10주년 되는. 그러면 좀 늦게 하신 완전 늦게. 39살. 아니 39살이야. 39살. 이유가 딱 있을까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만났던 사람과 결혼이 안 되니까 이게 그다음부터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 맞아. 만나는 거 자체가. 맞아.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여성분들의 그런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하죠. 그래서 20대 때 후반부터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고 제가 되게 많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도 그때 잠깐 이러다 보니까 그냥 훅 이렇게 노처녀가 돼버리더라고요. 확률은 못 이기잖아요.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당연히 맞아요.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올라가는 그럼,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성분들이 좀 제일 답답해요. 그러니까 연애도 많이 못 해보셨는데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거는 거북스럽고 또 파티는 성향이 안 맞고 근데 그러면은 회사지 뭐 운동만 가는데 그럼 요즘에 뭐 그렇다고 막 절세미녀셔가지고 누가 말 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를 안 하면서 인연은 맞아. 만나고 싶다.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오, 거죠. 진짜.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노력을 하기가 약간 창피하고 안 하고 싶은데 또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싶고. 그런 생각 버려야 돼. 사람들을 많이 맞아, 만나봐야지 많이 나랑 해야 누가 돼. 잘 맞는지도 알게 돼.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 근데 결혼할 생각은 있어. 운명적으로 그러면은 찾아왔으면 좋겠는 아워서 거지. 찾아와요. 운명이냐고. 어딜 돌아다녀야 찾아오지. 근데 약간 맞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맞아요.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막 했을 때는 바들바들 떨다가 공황 오고. 정말요? 일단 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끌려서 간 적이 많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도 너무 생소하고 주변에 아무도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할 뿐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근데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약간 내가 도태되는 느낌도 들고 그 네, 뒷말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이런 사람들을. 그 상대방이 무슨 생각인지는 더 모르겠는 거야. 평가받는 느낌도 네, 들고. 장소 같은 것도 뭔가 되게 약간 정해져 있는 느낌. 장소를 저희가 정해드리죠. 몇 시에 어디로 가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지령받고 가는 느낌. 재밌겠는데 그런 진짜 아바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무섭긴 그러실 수 했던 있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아무리 좀 시대가 변해도 소극적이신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괜찮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괜찮았는데 연락이 반응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거든요. 남성분들의 그런 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잘 모른다고 했을 때 남성분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잘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근데 반대로 여성분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남성분은 잘 모르겠다고 한 경우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 남성분들은 그게 딱 명확한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애매한 경우는 그냥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괜찮으시다고 여기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성향은 괜찮았지만 이성으로는 아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또 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변호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남성분들은 되게 직관적이신 것 같아요. 이 외적인 게 일단 넘어서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고객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요? 점점 많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 여성분들은 한 2002년생. 이면 20대 중반? 초반? 저는 초중반? 중반 그리고 남성들은 지금 저희 정의원분 중에 제일 어리신 분이 99년생. 요즘에 그리고 남성분들이 막 2002년생 이런 분들도 문의는 와요. 근데 이제 너무 속이 풀이 좁으니까 저희가 진행은 못 하고 있는데 결혼정보회사가 점점 이제 저 아주 어릴 때부터 좀 제대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보편적인 그런 서비스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25년 동안 네. 업계에 계시면서 느끼는 최근에 특별히 어떤 변화라는 게 있을까요? 그 외모 기준이 너무 높아졌다. 네, 그게 너무 많이 달라진 부분 되게 같아요. 의외다. 특히 여성분들이 외모에 대한 기준이 너무
너무 높고 키에 대한 기준도 너무 높고 피지컬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구체적이다. 예선이 통과돼야 돼. 예선이 외모인 건 똑같은 것 같아요. 허들이 네. 너무 높아졌구나. 네네. 매칭하는 입장에서 훨씬 어려워진 게 예전에는 그냥 남성분들 좀 똑똑하고 뭐 프로필 좋고 경제력 좋으면은 이제 외모가 조금은 그냥 평범해도 이게 됐다고 하면은 요즘은 그 1차가 안 넘어가는 오 마이 거예요. 갓. 근데 요새 남성분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제 자기 관리도 더 많이 하시고 네. 그것도 좀 그렇다. 꾸미기도 하시고 근데 또 이제 너무 꾸며도 또 좀 그것도 별로잖아요. 싫으니까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적당선에서 전부터 남성분들은 외모를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지금 화가 나시는 게 예전에는 그러면은 많으셔. 그 능력이 있으면은 만나야 되는데 이제 능력이 있는데 외모까지 하라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시는 것 그치, 같아요. 그치, 그치. 요즘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 외모가 안 되면 여성분들이 안 만나요. 너무 명쾌하고 좋다. 그리고 여성의 나이냐 이거 질문 있었잖아요. 네, 나이냐 외모가 더 중요한가? 나이죠. 나이가 중요한가? 나이. 나이요. 이거는 나이. 당연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예쁜데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훨씬 낫지만 어린데 그냥 적당히 못생겼으면? 귀여운 못생겼어요? 근데 나 같아도 좀 그럴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 여기서도 나이에서 그냥 1차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관적인 기준 있잖아요. 음. 그거는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네. 맞아. 객관적인 기준에서 수치. 아예 다 잘라버리는 거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나 보네. 특히나 이제 결정사를 가시는 분들은 더 그렇겠지. 그 조건 같은 게 타이트하게 맞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만추 이런 분들이야 만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조건이랑 상관없이.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내가 뭘 원하는지가 확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면 사람이 딱 이렇게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해서 그거대로 딱 어디서 만들어 이렇게 막 빚어서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고 네.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제 현명하게 잘 소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영역은 어떤 걸까요? 여성분들한테는 요즘에 학력을 많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분들 들으셨죠? 공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요.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키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즘은 학력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저희 때는 어디 이상 이게 그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서울 소재 상위, 뭐 중상위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눌 정도로 학력에 대해서 그랬다면 요즘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경제력이죠. 오히려 프로필에서는. 그럼 남자분들도 여자를 볼 때 제일 빨리 포기할 수 있는 건 학력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학력보다는 외모나 지방 경제력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미디어에서 너무 재밌으니까 등급 몇 등급 요즘에 그런 걸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을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원활한 매칭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소연님이 왔어. 근데 소연님은 나는 한양대 이상만 원해. 쭈루루 막 다 나와. 막 몇천 명이 막 나와. 네. 그러면 너무 매칭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력에 대한 A, 학력에 대한 B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소연님한테는 학력 A, B만 이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지 그 사람 뭔가 등급으로 나누거나 등급끼리만 매칭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학력이 안 좋아. 근데 되게 예뻐. 그럼 그분은 어쨌든 등급이 낮겠지만 만약에 B의 남성이 있는데 그 B의 남성이 난 학력은 상관없어. 예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뭔가 급을 나누는 건 아니다. 그럼 더 메이에서는 급을 안 나누세요? 나누긴 나누죠. 책이 그럼 뭐 어떻게 A, B, C, D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학력, 뭐 직장, 그다음에 가정 환경, 경제력, 외모 그래서 한 6가지 항목으로 나누죠. F까지 있는 거요? E까지 있습니다. F는 가입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막 외모를 따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T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취 전혀 안 봤어요. 정말요? 네. 결혼정보회사 갔어. 그럼 몇 이상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70? 뭐 이 정도로 말했던 것 같아. 70 정도로 네. 얘기하셨어요. 요즘에는 정말 178 이상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저같이 178. 작은 사람들도요? 그건 양심 없다. 작으면은 작아서 커야 된다 그러고 내가 크면 크니까 커야 된다 그러고 근데 작은 남성분들 살 데가 없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아니고. 저는 키 상관없는데 요즘 트렌드가. 분들이 그렇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설득을 하면 설득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또 진짜 이해는 많이 해요. 해요. 근데 78은 얘는 꽤 큰데? 되게 78은 꽤 크지. 자주 없지 않아요? 173 정도는 맞아. 괜찮잖아요. 남자도 맞아요.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똑같이 남자들도 요새 여자 키를 엄청 많이 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저는 이제 험불한 거죠. 다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그거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필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교제랑 이런 거를 잘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작으니까 좀 보상 심리로 더 그러면 이제 크신 분은 왜 나를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별로
못 하시는 거죠. 키가 작은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메이는 좀 기준이 타이트해요. 나쁜 얘기 별로 안 듣고 싶고 잘 만들고 싶어서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요즘에 가입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170 이하는 저희는 가입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럼 혹시 여자들한테는 키 기준은 없어요? 여성분들도 그리고 또 나 욕먹고 158 미만, 155 미만이시거나 그러시면은 다행이다. 저희가 고맙다, 남편아. 현재로는 충분히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면 얼마든지 잘 되실 수 있는데 이 결혼정보회사라는 건 이미 프로필로 먼저 1차적으로 거치다 보니까 본의 적합하지 아니게 그러면 않다.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그럼 또 괜히 상처되실 수도 있고 저희도 좋은 경험을 못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남자들도 요즘에는 여자 키 몇 맞아요. 이상을 말한다는 그래도 한 162 이상. 어. 그게 이제 최소 그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170 이상으로 원하시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죠.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25년 전에는 170 이상이 접수 불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70이 넘으면 가입이 안 됐어요. 남성들이 키 큰 여성을 싫어했어요. 그 맞아요. 당시는. 시대가 너무 변한 거죠. 어쨌든 2세가 클 가능성도 맞아. 높으니까. 이세가 그게 또 여성에서 온다면서요. 미안합니다. 결정사에는 한 분만 만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을 동시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약간 이게 진정성이 있는 만남인가? 음. 이런 거를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진짜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개 들어올 때 2명 정도 만나보고 그 중에서 나랑 더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진정성이 없다고 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미국 같은 데는 막 그냥 데이트만 하는 상대가 따로 있고 진짜 남친 여친이 되기 전까지는 뭐 문제를 삼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도까지가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선그시네요. 그 결정사랑 소개팅이랑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 정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죠. 이제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뭐 본인의 자가 여부라든지 본인의 경제력이라든지 물어보기 힘든 좀 더 것들. 민감한 진짜 너무 민감하다. 것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큰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좀 거르고 만날 수 있는 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오는 거니까 만나셔서 뭐 대화나 느낌만 통하면 교제해서 결혼까지 가기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너무 나에 대해 많은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나한테 좀 잘해주는 건 혹시 이런 것 때문 아니야? 라든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분도 해야 되나? 있어요. 여성분이 경제력이 되게 좋은 분이신데 근데 이제 빌딩도 있고 본인 증여받으신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인한테 다가오는 경우를 본인이 몇 번 겪었고 그래서 반드시 오픈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진짜 플렉스다 그거. 그렇게 해서 멋있죠.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는 얼마나 좋아. 결혼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알고 받는다. 빌딩이 와 부모님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증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막 부모님 경제력 어떻게 막 뒷조사해서 할 수는 없어요. 네. 당연히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시는 곳이라든지 이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나오잖아요. 그 외에는 뭔가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요? 본인의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네, 이렇게 해서 받죠. 매칭을 시키는 알고리즘 같은 게 있을까요? 알고리즘도 있는데 그 알고리즘은 약간 1차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결국은 이게 자동화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는 사람의 손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앱과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만나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그쵸. 잘 맞겠죠. 그쵸.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생각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진짜 제 짝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시는 거네요? 완전 인연을 맺죠. 그래도 교토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도 아직 인연을 이렇게 믿죠, 로맨틱한 들어보면 약간 대표님은 사랑이나 연애에 약간 팬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고 요즘에 보면 이제 너무 다들 이렇게 효율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뭐 집 멀면 절대 안 만나려고 하고 좀만 멀면은 그냥 거리로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게 마음에 들어도. 너무 이제 낭만이 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 좀 아쉽죠. 그럼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대표님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보수적이시네. 홀리하네요. 유고 제가 회원님들 봐도 그렇고 조건을 보시는 분은 오히려 더 쉬워요. 그거는 이제 조건을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조건보다 이렇게 느낌. 제일 어렵다 진짜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조건적으로 봤던 건 가정 환경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꼭 부자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좀 어느 정도 결이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막내딸인데 우리 형부들이랑도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 정도의 기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성공하셨나요? 그죠. 확실히 신이 매칭해줘서 그런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다들 공감할 것 같은데 이성
본능적인 끌림. 맞아요. 그 킥이 없으면 결혼까지는 어려웠어.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남편이 그 설렘을 주나요? 저 남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더메이도 똑같이 우리처럼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홍보도 한번. 저희가 이제 더메이 사랑방이라고 해서 결혼 정보 서비스가 좀 어려운 게 회원님들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무형의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게 좀 없잖아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이제 더메이 사랑방을 하게 됐는데 요즘에 좀 반응도 좋고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빠이 하고 끝낼게요. 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빠이. 빠이. 하나, 둘, 셋. 빠이. 번외로 지원이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였어? 약간 비슷하긴 한데 필이야 너도? 아니 약간 부모님이 좋아하는지 근데 이 기준이 되게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반대가 심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히스토리가 네.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오래 연애하고 성공을 했는데 아빠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와서는 네. 그거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다행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빨리 결혼을 시키고 딸들이 있으면 저희도 첫째 언니 때는 엄청 눈이 그니까요. 높으셨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막 학력부터 막 엄청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 때는 이제 막 맞아. 저도 좀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실 사람이 좋으니까 뭐 다른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